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11월 4일자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네이처셀 관련해서, 그래서 그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네이처셀 주총 앞두고 투자 유치 FDA 승인 일정에 대한 주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맞죠? 첫 번째가 이제 11월에 있을 우리 FDA 미팅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라정찬 회장에 대한 미국 출장 내용,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11월 11일 있을 임시주총, 그쵸? 딱 이렇게인데, 일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 LCLB 2천억 원 투자 성과의 업계 네이처셀도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1월 11일 날 발표가 되던, 그죠? 아니면은 FDA 미팅한 이후에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제 네이처셀이 발표가 되려고 하면 이날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IR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얘기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뭐다? 우리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던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인트 스템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해달라 이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네이처셀의 뭐 주주분들이라면 당연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9월 달에 이제 IR 발표 때 제대로 된 언급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불안함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건 당연히 뭐에 영향을 갑니까? 투심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기업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었다, 9월 IR 발표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차트하고 연관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한 뭐 계획들을 좀 발표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이거예요. 라정찬 후보 뭐 내용이 나오는데, 뭐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만 글로벌 이너가 규제 및 대응 분야 전문가다. 누가? 정상목 후보, 그리고 라정찬 후보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L7B가 좀 언급이 됐었단 말이야, 처음에. 그죠? 근데 얘네가 언급된 이유가 뭐야? 지난 3일 가남신약 FDA 재신청을 준비하는 L7B가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약 2,07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 라정찬 회장이 10월 19일 날, 그쵸? 인터넷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했어요? 미팅을 할 거다. 어디? 조단이 가지고 있는 투자 운용사랑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플로리다 세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L7B 또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L7B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시련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난 3일 얘네가 2천억 원 규모를 어떻게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거 때문에 우리 네이처셀도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 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이처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플로리다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적으로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뭐야? 미국 진출을 위한 거잖아. 그런데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투자 금액이 얼마야? 4천억 원 가까이 돼요. 이거를 일단은 부지를 하기 위해서 얘네가 뭐 했습니까? 미국에다가 네이처셀 아메리카라는 법인에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그러면서 150억으로 미국에 부지를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소소하게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미국에 있는 지금 투자 미팅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돼줘야 뭔가 퍼즐 끼워 맞추듯 이런 내용들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제 발표해 주길 원해,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히 임시 주총 때, 빠른 내일 11일 날 임시 주총 때 발표되길 원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라 회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게 말이 안 돼, 솔직하게. 그쵸?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적인 좀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면, 차트 이제 뭐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도 제가 말한 대로 뭐 박스권 자꾸 흘러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 안에서 계속 놀고 있죠. 25,100원.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횡보하는 게 좀 길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야, 우리가 이제 조만간이잖아. 11월 11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또는 우리가 언제 FDA 미팅 11월 18일부터 19일 딱 이 두 날 중에 하나가 아마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일정대로 뭐 내용은 뭐가 됐던 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악재든 호재든 분명히 나올 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날짜별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야. 임시주총 때 어떤 발언을 할지.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쵸? 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될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생각드는 건 딱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외인이나 기관이나 지금 금투나 지속적인 거래량이 좀 매집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포착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일 날 어떤 내용이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한 흐름을 잡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들을 점점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했을 때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런 수급량을 보면. 그런데 뭐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하게. 뭐 우리가 앞날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 관련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간은 11월 11일과 그리고 18일, 19일 이렇게 세 가지의 날이 좀 중점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네이처 관련해서 문자를 좀 주시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네이처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도 타점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충분하게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익까지 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방금 전 말씀드린 번호로 똑같이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요즘 국내장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봤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이런 거 나도 사려고 했는데 하면서 후회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거 관련된 종목은 이제 증자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증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제가 1대1 비율로 했을 때 가격대들을 우리가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만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증자 관련된 종목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이건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한번 잡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510원이었습니다. 자, 가장 높았을 때가 11,670원이었어요. 1,510원에서 11,670원까지 얼마만큼 상승했습니까? 무려 800% 넘는 상승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요. 양자 관련해서 국내 국방부의 MOU가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증자 비율이 1대1이었으니까 800%가 아니라 1600%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 언제 동안, 심지어 단 2달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게 아니라 이 셀리드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들어가서 1733원이었던 주가가 17,31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증자 비율이 1대 0.5니까 수익이 1000%가 끝일까요? 아니죠. 1500%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 셀리드는 뭐에 관한 종목입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이에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특허가 갱신이 되면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사실상 최소 300% 이상 보고 있어요. 그동안 손실봤던 걸 복구하고 싶다, 혹은 이번엔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번호로 증자 또는 복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해드리면서 종목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